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10월 9일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단타 매매 가이드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USAR, USA 레이어스라는 종목이고요. 10월 9일 목요일 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당일 프리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6시부터 보시면 $30를 찍고서 한 29, 30 요 라인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었어요. 보통 프리장에서의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빨간색, 요 빨간색 양봉 있죠? 이날 매매를 했었고, 이날이 이제 10월 9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전일 화요일 날 보시면, 이날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그 고점이 30.92였습니다. 만약에 $31를 돌파를 하게 되면, $30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높게 1달러 높여가지고 $31로 매수 밴드를 잡아봤고요. 역시 장 시작하고서 한번 이렇게 훅 뺐죠. 빼서 뭐 $27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역시 프리장의 어떤 고점 라인이 $30였기 때문에 11시쯤에 $30를 맞고 다시 또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쭉 상승을 했는데요.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돌파를 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쭉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를 이제 $33로 잡았었지만 거기에 못 미쳤죠. 그래서 32.5를 찍고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윗꼬리가 두 개가 달리고 그때 음봉이 발생하는 요 시점에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인제 쌍봉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쌍봉이라는 거는 일종의 확인해 주는 시그널이죠. 파동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그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120 선을 지지하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30 요 라인이죠. 여기를 지지를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장에서는 요게 저항선이었지만 본장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점을 순차적으로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 구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단타로 계획을 했더라도 여기서는 좀 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고런 아이디어가 인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요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프터장에서도 쭉 오르다가 데이장 시작하고서 인제 $33를 찍게 됐는데요. 요거 인제 그다음 날도 상승을 해 주게 됐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인제 중요한 돌파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뚫으면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가 30.92였기 때문에 예 $31를 넘게 되면 위로는 전혀 매물이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은 풀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매수 밴드를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일종의 어떤 프리미엄을 내주고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반복을 하게 되면 수익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모든 수익을 다 땡겨서 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인제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걸 다시 오바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제 어제 매매를 했었던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고요. 프리장에서 $42 아래에서 이렇게 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 시작 후에 솟구치게 된다면은 $42 요 선만 뚫어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승을 하다가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했죠. 상승을 하다가 다시 또 풀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가 인제 중요한 포인트죠. 관롬은 여기 매수 밴드 상단을 딛고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목관롬이라면은 요 밴드 안으로 쑥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케이스에서는 여기를 딛고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인제 꾸역꾸역 상승을 해 가지고 목표가가 44 였죠. 그래서 44 에서 터치를 하고서 음봉이 지금 크게 나오게 됐는데 요건 어떤 파동상의 예상되는 음봉이 아니었죠. 이때 트럼프 뉴스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23시 57분 이었죠. 그때 장 전체가 인제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4.7%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CRMR 크리티컬 메탈스라는 종목이고요. 역시 어제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에요. 프리장에서는 이 밴드를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를 15.8에서 16.2로 좀 늦게 잡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전날에도 30%가 폭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인제 자칫 잘못하면은 고점에서 아예 내려오질 않고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위로 그냥 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서 그냥 찍먹하는 식으로 잡는 고런 방법을 택한 거죠. 만약에 인제 매수 밴드를 위로 잡게 되면 또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장에서는 이제 밴드를 터치하지 않은 고 상태에서 시세를 좀 내주다가 역시 인제 장 시작이 임박해지자 한번 또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고 다시 또 장 시작할 때 한번 솟구쳤다가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손절선을 이제 15.4로 잡았는데 거기를 지금 깰 정도로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쌍바닥을 찍은 것은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면 크게 한번 쏘겠다라는 그런 예고거든요. 그래서 V자 반등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매수 밴드를 딛고 다시 올라가는 그 와중에 23시 57분이죠. 여기서 장 전체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손절선이 15.4여서 여기를 찍으면은 손절하고 나가려고 하던 그 찰나였죠. 거기서 인제 짝짜기가 나오면서 양봉 짝짜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슈팅이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트럼프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10분 뒤에 전체 하락을 했지만 요 자원주죠. 히토류 자원주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요런 걸 봤을 때 어떤 주식 이론보다는 상황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매수 후에 이렇게 손절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매도를 하게 되지만은 여기서 인제 짝짝이 급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 재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음봉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채로 일직선으로 그냥 상승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17달러 요 그 목표가 라인을 그어 놨지만은 요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엄청난 기세로 지금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속 홀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등 시에 3분봉 기준 음봉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홀딩이죠. 그다음에 인제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뜨는 여기가 전량 매도하는 고 시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역시 쌍봉이 뜨게 되는데요. 쌍봉의 뜻은 하락 파동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만해라."라는 시그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듯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짝짝이가 나올 때도 결국에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이 컨센서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이것이 인제 히토류 관련주의 호재다라고 얘기를 뭐 해 주진 않죠. 뉴스가 뜬 것도 아니고.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대세가 이쪽으로 위쪽으로 히토류 관련주에서는 위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컨센서스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단타 매매의 안정성을 높이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눈높이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적게 들어간 종목은 우리가 의외의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정을 하고 크게 들어가는 날은 반드시 한 방을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매매를 우리가 피드백을 해보면 모두 시드가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보초병이라고 한 주만 사놓으면 그렇게 잘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자금의 부담이 없어야지만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 가능한 가장 하찮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찮은 수익이라는 것은 뭐 수익률이 됐든 수익금이 됐든 내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최소한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익을 노릴 때 비로소 큰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표가는 여기로 잡았지만은 여기서 인제 연속 양봉이 뜨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가외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그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제 한꺼번에 큰 수익을 노리게 되면 이미 뇌는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상상 속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갈 때 또는 떨어지려고 할 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시그널이냐면 우리 뇌가 못 갈 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못 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숨겨진 잠재 의식의 외침이다. 요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분봉상 연속 양봉은 유일하게 99%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캘핑에서는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뭐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빠져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3분봉상 연속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홀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고위험, 고수익에 급박한 종목의 경우에는 1분봉을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분봉, 뭐 3분봉, 5분봉 이런 거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속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분봉을 보냐 이거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거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요 3분봉에서 시그널 발생 빈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그널과 액션의 순환 논리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3분봉 차트에서의 시그널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죠. 액션을 한단 말이죠. 그 액션이 다시 또 차트에 녹아 들어가게 돼요. 차트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차트에서 다시 또 시그널을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3분봉을 보고 다시 또 액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순환 논리로 원인과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이런 차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만큼 이 컨센서스가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와도 충분히 먹어서 팔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익을 연장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분봉상 연속 양봉이 이렇게 계속 출현하는 그런 자리죠. 그때는 이제 내 목표가를 넘어섰어도 자르지 말고 일단은 홀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운데로 들어오는 쉬운 공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겁을 내고 주저하게 되면은 주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단타 매매를 절대로 원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눈에 보일 때, 쉬운 공이 눈에 보일 때는 반드시 스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 리뷰와 함께 단타 매매의 안정성을 높이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